큰 틀로 보면은 경제, 외교, 노동교육, 연금 3대 개혁, 안보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먼저 경제 부분을 보면요.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민생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원칙으로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앞쪽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컸으나 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자평하는 네. 것들을 많이 좀 배치를 했는데 네.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힘들었고 경제 글로벌 위기 속에서 국민들 고생 많았다라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성과를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강조했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의 문제다. 이 문제를 곧바로 행동으로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할해는 그동안에 사실 민생의 구호는 많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진 않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결실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속도를 내서 바로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는 그런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대한민국 최대 현안인 어떤 민생 문제들,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작년에 강조했었던 노동교육 연금 문제를 분명히 이번에 완성하겠다, 완수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한마디로 민생 경제 신년사라고 할 정도로 올해 윤석열 대통령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둘 것인지 충분히 좀 짐작해 하는 그런 신년사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이 공정사회 강조하면서 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겠다.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를 해온 이야기였는데 오늘도 언급을 또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언급은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권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딱 눈에 띄는 이유가 바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이권 카르텔 부분의 혁파를 과감하게 나가겠다라는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게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 개혁을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쭉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보여요. 예, 지난해도 보면 상당 분량을 할애해서 더 이상 이 3대 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그래서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중요한 신년사 20분 남짓 신년사에서도 보면 상당 부분이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동교육 연금 부분이 계획 부분이 많이 역점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한 해 동안의 성과가 뭐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 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국민들이 또 아마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3대 개혁 이야기한 뒤에는 지난해에도 저출산을 한 번 정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 또 그 방법까지도 조금씩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최근에 OECD 발표도 있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고령화가 이제 맞물린 문제인데요. 그런 점에서 아주 바람직하게 잘 지적을 했다고 보는 거고 특히 이 부분은 정말 특정 부서가 아니라 온 국민 대한민국이 나서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년사에서 강조를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노동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이 부분은 아젠다 설정을 잘했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점에서 올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출산 이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과잉 경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 그리고 또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사실 민감한 부분이죠. 얼마 전에 이제 그 김포 서울시 편집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중앙에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지방 균형 발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런 정책의 어떤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는 사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그 아젠다가 사실은 맞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어떤 큰 정책의 방향, 수도권 편입, 중앙 집권화 비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새해에는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북한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올해는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 언급을 이렇게 해서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면은 북한 관계보다는 우리 한미일 공조에 훨씬 더 방점을 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북한의 어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특히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과연 좀 더 자제 모드로 가는 건지 아니면 공격적인 모드로 가는지 좀 지켜봤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1년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상당히 이후로 점진적으로 좀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위험이 좀 고도화되고 위험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한 또 국방의 의지를 좀 천명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연초 여러 가지 뭐 북한 대북 위기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강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국민적 불안감도 해소해야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분명히 이런 이 과학기술 강군 이런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저희가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경제 그리고 카르텔 타파 3대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 관련 언급까지 큰 틀에서 일단 봤고요. 예, 네.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네. 그 부동산 문제 언급을 했거든요. 네. 시장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보유세를 완화했다. 여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좀 궁금한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면은 여러 가지 시장들이 나아졌고 규제도 철파돼 있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됐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하는 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워낙 사실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부동산 실패로 인한 이런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여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 동안 해소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효과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도 국민들이 정말 잘했다라고 체감하기 아직 좀 이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역점을 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최근 불거진 부동산 PF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올해 가장 큰 위험으로 좀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어떤 정책을 펼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는 지금 일종의 집이나 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웰빙, 생활 전체에 대한 생계 혹은 삶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의 문제는 곧 중도층의 표심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중도층의 핵심도 청년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부동산 문제, 집, 주택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PF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오늘 신년사 중에 제가 3개만 아젠다를 꼽아본다면 그중에 예. 하나로 저는 부동산 PF 문제를 꼽고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 있게 낸다면 이것이야말로 간접적인 총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올해는 대통령이 오히려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예. 민생이나 이 부동산 문제 이 부분에 올인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파급 효과,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런 오늘 신년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언급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 실질적으로 행동도 정책이나 민생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빨리 낸다면 저는 상당히 본인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총선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고, 더구나 그것도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보죠. 예, 그 연장선에서 또 볼만한 이야기가 네. 그 국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새 집을 찾아서 나가지 않도록 도시 안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소형 주택 공급도 좀 늘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 귀에 쏙쏙 와박힐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정책들이 좀 포괄적인데 그런 방금 말씀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정말 그야말로 서민들이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짚었다는 것 자체는 예. 서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와닿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통 신년사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이야기들도 언급을 합니까? 좀 드뭅니다 거의. 이제 수치는 많이 나열하고 하지만은 성과라든지 이런 수치는 나열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정책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근데 저는 최소한 주택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문제라든지 혹은 서민들 일자리나 이런 문제는 이제는 대통령도 직접 좀 세부적인 때로는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훨씬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세부적으로 대통령이 말해야 부처에서 해당 국토부라든지 해당 부처에서 훨씬 더 기민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사실 경제, 저출산, 교육, 연금 뭐 하나 따로따로 볼 게 없고요. 다 연결이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도 고심이 많을 텐데 특히 연말쯤에 저출산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수십 년 동안 했던 정책들이 모두 좀 잘 통하지 않았다. 그걸 네. 인정하고 우리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으로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방균형 발전 관련해서 아까도 저희가 여쭤봤지만은 이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게 사실 모든 정부의 과제였어요. 네. 이번 정부의 이제 집권 3년 차 접어들면서 어떤 선택을 첫 번째로 할 거라고 보세요? 지방 균형의 발전은 사실 대통령 1인의 생각만으로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 정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여야 협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새해에는 중앙 정부 여야 간의 협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중앙 정부 그러니까 중요한 부처라든지 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는 여러 가지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런 민생의 문제들 균형 발전의 문제를 좀 해소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연금 개혁 관련해서요. 그 예.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게 일단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서 지난해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는 국민적인 합의 도출 또 국회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는 이제 공을 국회로 넘기는 발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로서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을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국회가 도와달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년사 보면은 그동안의 연금 문제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수치나 여러 가지 총동원해서 겨우 이제 안을 제대로 마련했다. 예. 이제는 여야가 합의할 문제다. 말하자면 그 속에는 또 야당이 거대 야당이 조금 반대하지 말고 제발 좀 이런 국가적인 현안은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미도 이제 메시지도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 역시 이제 협치 문제가 다 달려 있죠. 예. 지금처럼 여야가 정면 대결하고 하면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게 뭐 협력해 주기가 만무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대결하더라도 소리 없이 정책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서로 이 물밑 대화와 협력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예. 정치적인 무슨 특검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빅 아젠다는 싸우더라도 과거 정부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대결하면 정책이라든 민생이라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올 대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정치가 스톱하면 경제나 민생도 스톱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새해에는 올해 2004년은 정치적으로는 격돌하더라도 또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예. 총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민생에 대한 문제는 서로 좀 물밑으로 협상하고 대화하는 것이 여야 양쪽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예. 지금 묘하게 총선이 100일 남은 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를 좀 해야 된다. 여야 정쟁은 좀 그만두고 국민을 위한 뭔가 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국회 협치라든지 정치적인 내용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상황은 민감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가장 2000 연말 연초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문제들이 과연 대통령이 포괄적으로라도 언급을 할 경우에는 예. 그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협치에 대한 언급도 없는 지금처럼 완전히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같은 이제 좀 제 기대치로는 약간 좀 포괄적으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좀 협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총론적인 메시지를 있을 법도 한데 그 자체도 빠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정치가 1월 1일 오늘까지도 아슬아슬하게 좀 칼끝 위를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치적인 메시지는 배제를 했고요. 예. 협치나 통합 같은 단어도 없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4월에 있는 총선을 좀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 예.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대통령 신년사가 예. 혹시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직접 당장은 아니지만 간접적 효과가 의외로 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원래는 요즘 간접적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간접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정치 공학적인 효과가 아니라 어떤 정치 심리적인 효과이기 됩니다. 왜냐하면 총선은요,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YTN 2년, 3년 전부터 제가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것이 이제는 강력한 중도 시대가 왔다. 중도층이 지난 2023년을 모든 흐름을 판가름을 했고, 예. 그래서 온갖 여야 악재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온갖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한 진보 언론사가 했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야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입니다. 39대 34 박빙입니다. 아직도. 그만큼 중도층은 요지부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4월 10일 총선도 모든 판세는 중도층이 판가름한다. 근데 중도층은 무슨 특검이나 여야 협치나 이런 복잡 미묘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이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중도층은 20, 30대라든 자영업자라든 영세 있는 중도층은 이런 정책이나 민생을 어느 정도 정부가 해내는데 여기에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4월 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민생 오늘 신년사대로 상당히 민생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려고 아주 노력을 했고 예. 또 나름대로 성과를 냈구나라고 한다면 중도층이 윤석열 대통령 밀어주자라는 쪽으로 해서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신년사에는 좋았는데 하는 걸 보니까 영 아님 같다. 예. 정치적으로만 가고 말이죠. 도무지 민생 정치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중도층이 반대로 야당으로 갈 경우는 야당이 승리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첫째도 둘째 셋째도 민생 그리고 중도를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신년사는 본인이 대통령이 의도했던 안 했던 상당히 좀 중도층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미대로 대통령이 실제로 행동으로 중도층의 표를 맞춰서 민생과 경쟁에 올인해 나갈지 오늘 신년사의 말이 그대로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날지 예. 그게 이제 국민들은 중도층은 아주 예리하게 지켜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그 최진희 원장님께서 그 여론조사 내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그 정확한 출처와 내용은 잠시 뒤에 좀 찾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해 기자회견이 없었잖아요. 신년 기자회견. 네. 근데 올해도 있을지 올해도 없을지 지금 네. 사실 참모진이 대통령께 올해는 좀 기자회견을 하자 이렇게 건의했다고 전해지는데 네. 2년 연속 기자회견이 없다면 이것도 또 일방적인 그 그냥 회견 그 신년사 발표다 소통이 네. 없었다 이런 비판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하면 할수록 사실은 득이 더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말실수도 하게 되고 또 난감한 이슈에 부딪혀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주 하다 보면요 국민들의 카타르시스가 생깁니다. 예. 대통령이 궁금하고 또 화가 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자들이 대신해서 물어봐 주는 거죠. 아주 날카롭게 때로는 예리하게 물어봐 줄 때 대통령이 때로는 쩔쩔매기도 하고 또 잘한 부분은 또 국민들이 자랑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에 뭐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몇 가지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도어 스태핑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이라든지 혹은 기자들과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혹은 대국민들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분들 반복적으로 해야죠. 예. 예.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여론조사, 국민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이런 부분은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접촉을 좀 과감하게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또 잘하면 잘한 대로 예. 국민들은 더 친하게 친근감을 더 느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민생과 행동하는 정부 이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좀 새해는 2024년에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 오늘 갑신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사를 발표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